강원 지역에 지난 4일간 폭설이 이어졌습니다. 평창 등 일부 지역에서는 30cm가 넘는 눈이 쌓였는데요. 이번 눈은 습기가 많고 무거운 상태여서 나무가 쓰러지는 등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눈이 내리고 난 뒤 교통사고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블랙아이스까지 생기면서 빙판길 차량 제동거리가 7배까지 늘어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인제에서 열대 과일인 바나나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온실에서 길러지지만 겨울에도 20도가 넘는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난방비는 한 푼도 들지 않아 화제입니다. 동해 ECT가 강원 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망상 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무효 및 취소 소송 1심에서 재판부가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올겨울 4일간 첫눈이 지속됐는데요. 평창 등 일부 지역엔 30c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이번 눈은 습기를 많이 먹으며 많이 쌓이면 무게가 상당한데요. 이른바 습설 때문에 비닐하우스가 무너지고 나무가 부러지는 등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야간엔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미끄럼 교통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횡성군 서원면의 한 농장입니다. 비닐하우스로 된 우사 지붕이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비닐 지붕을 받치던 철제 기둥도 엿가락처럼 휘어졌습니다. 지붕에 쌓였던 눈무게를 이기지 못해 붕괴된 겁니다. 28일 오전 9시쯤 키우는 소를 살피기 위해 우사에 들어갔던 70대 목장주가 무너진 지붕에 깔렸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지 1시간여 만에 구조됐지만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너무 시간이 지체가 돼서 1시간 정도가 지체가 됐으니까 그때 벌써 이미 꺼냈을 때는 심정지가 와서 온 상태라고 이렇게 말만 들었어요. 전날 새벽 1시 횡성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밤사이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사고가 난 28일 오전 10시까지 횡성 지역에 내린 눈은 30cm에 육박합니다. 지난 26일부터 사흘간 강원도 전 지역에 눈이 내린 가운데 평창과 원주, 횡성 등 일부 지역에 30c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이번 눈은 습기를 많이 머금은 습설로 100제곱미터 면적에 50cm가 쌓이면 무게가 5톤에 달할 정도로 무겁습니다. 28일 새벽 5시 횡성군 둔내면 현전리에서도 우사가 무너져 소 36마리가 깔렸다가 32마리가 구조됐고 나머지 4마리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곳곳에서 눈무게를 이기지 못한 나무가 쓰러져 이로 인한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횡성군 갑천면에서는 쓰러진 나무가 전신주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우천면, 둔내면, 갑천면, 공급면, 횡성읍 일대 270여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일부 지역은 복구가 완료됐지만 곳곳에서 비슷한 사고가 잇따라 주택은 물론 상업시설도 영업이 중단되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나무가 덮쳐갖고선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문을 안 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냉기가 빠지면 금방 녹으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문 안 열고 가만 냅두는 수밖에 없어요. 원주에서도 27일부터 28일 낮 1시까지 나무 쓰러짐 등 피해 신고 50건이 접수됐습니다. 28일 오후 2시를 기해 강원도에 내려졌던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그러나 무거운 눈이 많이 쌓인 가운데 29일 강원 대부분 지역에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돼 도로 결빙에 따른 미끄럼 사고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실제로 지난 27일 오후 5시 50분쯤 원주시 호저면 만종교차로 인근에서 차량 50세대가 연이어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경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일대 도로가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5시 50분 조금 넘어서 처음엔 레카가 한 2대 정도 지나가더라고요. 저 위에서 사고 났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한 2, 3분 지나니까 엄청나게 많은 차들이 가더라고요. 구급차도 올라가고. 경찰은 폭설로 인해 도로가 얼어붙은 상태에서 내리막 도로를 달리다 줄줄이 부딪힌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기상청은 눈이 그친 뒤 내륙과 산지의 기온이 10도가량 떨어져 도로가 얼 가능성이 크다며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지난 27일 밤사이 내린 눈으로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는 차량 53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11명이 다쳤는데요. 교통사고 위험은 눈이 내리고 난 뒤 더 커진다고 합니다. 특히 빙판길에선 차량 제동거리가 7배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앞차와의 거리를 넉넉하게 둬야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정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 수십 대가 도로 여기저기 섰습니다. 도로 곳곳엔 파편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지난 27일 오후 5시 50분쯤 원주시 호저면 만종교차로 인근에서 차량 53대가 추돌했습니다. 앞서가던 승용차가 정지하자 뒤따르던 차량들이 잇따라 미끄러져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11명이 다쳤습니다. 내린 눈이 녹은 뒤 다시 얼면서 생긴 이른바 블랙 아이스가 사고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미끄러짐 사고는 눈이 올 때뿐만 아니라 눈이 녹고 난 뒤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녹은 눈이 얼어 빙판길이 생기면 차량 제동거리도 크게 늘어 사고 위험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시속 30km로 달릴 때 승용차의 제동거리는 빙판길 기준 10.7m로 마른 노면에 비해 7배 이상 길었습니다. 화물차와 버스의 제동거리도 각각 4.6배와 4.9배로 늘어났습니다. 제동거리는 차량의 속도가 붙을수록 더욱 크게 늘어났습니다. 사망사고 발생률도 도로에 서리가 끼거나 빙판이 생겼을 때 더 높았습니다.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평균 치사율은 1.41명인 반면 서리나 결빙 발생 시 치사율은 2.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100건당 1명꼴로 사망자가 더 많은 겁니다. 도로 살얼음이 끼면 방향 전환이 곤란하거나 제동 거리가 길어져 연쇄 추돌 등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충분한 감속과 안전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평상시보다 안전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하고 도로 결빙이 잦은 위험 구간에서는 규정 속도보다 20에서 50% 감속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또 미끄러졌을 땐 브레이크를 여러 번에 나눠 밟고 운행 전에 타이어 마모 상태나 엔진 상태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한국전력 강원본부는 지난 이틀간 강원 영서 지역에 내린 폭설로 발생한 정전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원주와 홍천, 횡성 등 정전 피해 지역 주민들은 전기 공급이 재개될 때까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한전은 또 주변에 끊어진 전선이나 넘어진 전주 등 파손된 전기 시설물은 절대 만지거나 접근하지 말고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오후 3시 기준 원주시 170가구, 횡성군 17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긴 상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해 ECT가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망상 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무효 및 취소 1심 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7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사업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고 자금 확보 능력 부족, 경자청의 시행명령도 이행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이같이 판결했는데요. 이번 판결에 따라 대체 사업 시행자인 대명건설은 보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후가 급변하면서 환경보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인제군에선 쓰레기를 온실 난방에 사용하는 방법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이 온실에선 바나나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인제군 북면 월항리의 한 스마트팜. 커다란 온실 안에 푸른 열대식물들이 큰 키를 자랑합니다. 바나나 나무부터 커피나무, 자몽나무까지 한국에선 쉽사리 볼 수 없는 식물들입니다. 지난 4월 심은 바나나 나무엔 작은 바나나도 달렸습니다. 언뜻 보면 평범한 온실 같지만 한겨울에도 20도가 넘는 온도를 유지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쓰레기를 태운 열을 사용하는 겁니다. 온실과 약 300m 떨어진 환경자원센터에서 쓰레기를 태우면 나오는 열로 물을 데우고 그 증기로 난방하는 형식입니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온실을 데우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또 온실은 스마트팜으로 조성돼 컴퓨터와 태블릿을 이용해 시간별로 온도와 습도를 확인하고 제어도 할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후변화에 맞춰 귤, 자몽 등 아열대 신소득 작물 재배 기술을 쌓고 농가에 전수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열대 식물이라든지 토마토를 재배를 해서 농가에 이제 보급할 수 있는 기술을 저희가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농가에 보급하려고 지어진 온실입니다. 강원도에선 보기 어려운 작물들이 자라고 있는 만큼 아이들 교육 장소로도 인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기 전부터 그 열대식물이나 뭐 이런 그런 거 만난다고 엄청 기대를 많이 하고 왔거든요. 직접 먹어보고 또 이렇게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아이들이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인제군이 재생에너지를 농업에 활용하는 데 성공하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에 나서는 등 지자체에서도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속초시의회가 28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속초시가 제출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영랑호 부교 철거 안전을 삭제한 뒤 수정 의결했습니다. 신선익 의원은 영랑호 부교 건설에 26억 원이 투입됐고 연평균 70만 명이 찾는 관광시설이라며 이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명길 의원은 7분 자유 발언을 통해 영랑호 부교 철거 존치 논쟁으로 시민사회가 분열하고 있다며 대안모색을 제안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에서는 자연과 설치 구조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관의 용역을 통해 시민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드리고 의회에서도 용역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속초시는 지난 8월 법원 강제 조정 결과를 근거로 영랑호 부교 철거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강원랜드가 제2카지노 영업장 조성을 본격 추진합니다. 제2카지노 영업장은 지난 9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받은 카지노업 변경 허가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28일 이사회에서도 심의 의결됐는데요. 제2카지노 영업장은 1,796억 원을 투입해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강원랜드 메인타워 지하 1, 2층에 총 16,0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28일 오전 5시쯤 횡성군 둔내면 현전리의 한 젖소 농장에서 폭설에 우사가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우사 안에 있던 소 36마리가 구조물에 깔렸다가 32마리는 구조됐지만 4마리는 고립된 상태로 구조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자체와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밤 10시 20분쯤 양양군 양양읍의 한 도로에서 50대 A씨가 운전하던 SUV 차량이 도로 인근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앞부분이 파손되면서 A씨가 부상을 입었는데요.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지난 27일 오후 8시 30분쯤 춘천시 요선동의 한 은행 지하 2층에서 전기 점검 중이던 작업자 한 명이 감전됐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직원 A씨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경찰은 정기 안전검사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강릉의료원에 재난관리기금 2억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강릉시는 강릉의료원이 경영난 악화로 응급실 운영을 축소할 위기라며 지역 응급환자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응급실 운영에 긴급 지원금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강릉의료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운영된 뒤 정상화 과정에서 경영난이 악화돼 지난 9월 직원 임금 1억 3천여만 원이 체불된 상황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